자,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이제 그 책 시리즈 오박사 경매책 공부책 시리즈 세 번째 책을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왕초보 당신만을 위한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. 왕초보 당신만을 위한 경매 NPL 투자법. 그래서 책은 이제 이 책입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책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도록 이 책은 이제 초보, 특히 이제 NPL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, 그러니까 경매 공부는 좀 기본적으로 했습니다라고 하시지만 NPL 공부를 처음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이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구조는 그러니까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. 경매는 그냥 편안하게 뭐 100% 다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한 정도니까. 경매는 이제 저당권이 실행이 되는 게 이제 경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임의경매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면 그럼 전에는 이 저당권을 어떻게 했냐면 뭐 할 때까지 경매가 끝날 때까지 그냥 그 설정된 저당권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경매가 끝나면 이제 낙찰 대금이 들어오면 이제 법원이 배당을 통해서 그 경매 저당권자한테 이제 돈을 배당해주고 경매가 끝이 나는 그런 구조였었는데요. 이제 아시겠지만 1997년에 IMF가 나고 나서 98년에 우리나라에 무슨 법이 만들어졌냐면 자산유동화법이라는 게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자산유동화법의 핵심은 뭐냐면 이 저당권은 물건인데 이 물건을 뭐해서 유동화시켜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이 저당권을 유동하라는 게 뭔 말이냐면 편하게 말씀드리면 팔고 할 수 있다 얘기세요. 그렇죠?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그 저당권이 뭐가 되냐면 저당권 그 자체가 매각 목적물이 되어서 이제 홍길동이 샀다가 홍길동이 김길동한테 팔아먹고 김길동이 또 이길동한테 팔 수도 있고 박길동한테 팔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최종적으로 그 물건의 저당권이 그 경매 물건이 낙찰이 돼서 배당받을 시점에서 그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뭐를 준다? 배당금을 준다가 유동화라는 말입니다.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물건의 유동화, 채권화라고 얘기를 하세요. 채권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관계를 이 책에서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 시중에 나가서 보시면 NPL 투자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책들이 많이 있어요. 많이 있는데 한결같이 설명을 굉장히 어렵게 해놨어요.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의 책들은 사실 이제 그 NPL을 세팅하고 투자 수익 구조를 짜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책일지는 몰라도 우리 이 동영상을 듣는 선생님들처럼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NPL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높아도 너무 높은 산이고 멀어도 너무 먼 당신이다 그 얘기세요. 그럼 이 책은 어쩌냐면 기본적인 경매 구조를 공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그 다른 이 앞전에서 말씀드렸지만 권리 분석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알고 경매가 어떤 구조로 유통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정도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 NPL 유통 구조, NPL이 어떤 건지, 부실채권이 어떤 건지, 저당권의 유동화가 어떤 건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책이다 그 얘기세요. 어렵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뭐라고 어떻게 됐냐면 컨텐츠를 좀 보자 그러면 챕터 1에서는 자본주의가 망할 때까지 블루오션인 경매 NPL 투자, 그 다음에 이제 부실채권의 종류, 부실채권 여기 NPL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챕터 세 번째로 보면 이제 돈 병아리가 우리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돈 된 NPL 물건을 만나는 방법. 여기 챕터 제목은 뭐라 되어 있냐면 부자들만의 리그 NPL 투자판에 끼어들기. 그 다음에 이제 NPL 경매 투자로 맛보는 15가지 달콤함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책의 이제 핵심인데 이 책의 핵심이 아니라 이 경매를 통해서 NPL 투자를 했을 때 누릴 수 있는 투자의 수익 방법이 15가지가 결국은 그 수익을 맛보려고 공부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
NPL 투자를 잘못하면 내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? 그거는 뭐 무슨 투자나 다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일 저지르시기 전에 공부를 하시고 만사부려 튼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공부를 좀 하시고 적어도 왼쪽 오른쪽 정도는 구분을 하고 그 판에 뛰어들자,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NPL 투자를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공부는 경매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챕터 8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경매 NPL로 해서 투자를 했던 사례들을 이제 사례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. 토탈 한 12건 정도가 되네요. 그 다음에 이제 대법법 개정, 이게 그 대법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약간 거부 반응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여기서 NPL에서 말하는 대부는 금전대부가 아니라 그 자산 유동화에 관한 대부니까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. 편하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일수돈 빌려주고 전에 가서 이제 안 준다 인상 쓰고 그런 거 아니고, NPL 유동화 자체가 그 대부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진행되고 있다. 사실 뭐 별 상관이 없는데 그냥 정부에서 큰 강원에서 그렇게 이제 집어넣어놨어요. 그래서 이제 NPL 투자를 하려면 뭐 그 대부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이 또 따로 있어야 하고,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0으로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경매 NPL 동호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책은 뭐 따로 또 그 권리분석책이나 배당표 책처럼 따로 뭐 설명을 하거나 또 추가로 그 동영상 강좌를 더 찍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. 안 하는 이유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하세요. 그리고 이 책 한 권 정도면 기본적으로 경매 NPL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뭐 책이 그렇게 어렵냐? 사실은 어렵게 쓰려면 한없이 어렵습니다만은 독학으로 혼자 동영상 보시면서 책을 한번 가볍게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경매하고 이제 경매가 큰 집, 여기는 아주 작은 집. 물론 이제 부동산은 더 큰 집이죠, 그죠? 부동산 더 큰 집, 경매 조금 두 번째 집, NPL 아주 작은 집. 그래서 요 둘 관계, 그 불가분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. 한번 공부해 보시면, 그러니까 경매의 그 보조제로 충분히 투자의 또 다른 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만든 책이고, 또 썼더니 굉장히 독자분들한테 반응도 좋았던 책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경매 NPL 왕초보들을 위한 책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